롯데의 마운드 끝장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반즈는 퇴출, 김진욱은 부진, 선발진은 붕괴 직전이었죠. 그로 인하여 무리한 투수 운용에 불펜진까지 피로 누적, 시즌 중반을 암울하게 하는 도화선이었죠. 하지만 이제 반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보아의 합류, 이민석과 한현희의 부활, 윤성빈의 돌풍까지 타선에 이어 투수진도 살아나기 시작한 롯데. 과연 이번에는 가을 야구뿐만 아니라 우승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롯데 마운드의 현황을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오랜만에 진짜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선은 이미 리그 최상위권이었고 초반에는 마운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로 5월 들어 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선발진의 붕괴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찰리 반즈의 이탈이었습니다. 팀의 일선발이자 상징적인 존재였던 반즈는 시즌 초부터 평균 자책점 5점대를 넘나드는 부진한 피칭을 이어갔고 결정적으로 어깨 부상 진단이 나오면서 롯데는 전격적인 방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로스터 변경을 넘어 마운드 구심점의 실종을 의미했고 롯데의 순위 경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습니다. 반즈의 공백을 메워야 할 사선발 김진욱도 연이어 실망을 안겼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반짝하는 투구 내용을 보여주며 기대를 모았지만 재고 불안과 장타 허용 문제로 인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퓨처스리그 5경기 평균 자책점이 11.57이라는 숫자는 아직 1군 무대에서 신뢰를 줄 수 없는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근 5월 14일 퓨처스에서의 등판도 2.1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와 볼넷 1개를 기록, 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형 감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4번의 퓨처스 등판에서 아주 힘겨운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롯데 선발진 붕괴의 시작이 김진욱의 2군행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나마 믿을 수 있었던 투수는 박세웅과 터커 데이비슨 뿐이었습니다. 박세웅은 8승을 거두며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고 데이비슨도 5승과 함께 로테이션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명의 투수만으로 시즌을 버티기엔 한계가 분명했고 여기에 나균안이 분투하며 간신히 중심을 지탱해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롯데가 2025 시즌 3강 체제를 구축하며 우승을 노리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가을 야구가 목표가 아닌 우승으로 목표를 수정한 모양인데요. 즉,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격력과 함께 안정적인 선발진 운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상위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즌 일정상 5월 초부터 연이은 더블헤더와 9연전, 장거리 원정 등 체력 소모가 큰 일정을 맞이하며 마운드 과부하가 심화됐습니다. 불펜진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며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역전패 악순환도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롯데의 선발진은 5월 중순까지 붕괴 직전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불펜 과부하, 타선 의존도 증가, 선발 부진 3중고 속에서 팀은 점점 위태로운 흐름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단어는 하나, 수혈. 롯데는 드디어 마운드 개편을 위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섰고 그것이 이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무너진 마운드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가 김태형 감독의 부임 전과 다른 롯데의 현재입니다. 즉각적인 선발진 재편에 착수했고 이는 기존 전력 보강이 아닌 신구 조합의 전면 수혈이라는 파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편의 핵심은 3명의 이름으로 요약됩니다. 이민석, 한현희, 그리고 알렉 감보아. 먼저 주목받는 이름은 이민석입니다.
2022년 1차 지명 출신의 이민석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영건이지만 그간 잦은 부상과 기복 탓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월 11일 수원 KT전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한 이민석은 6이닝 5피안타 1실점 5탈삼진의 완벽한 투구로 화려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고 155km까지 찍힌 강속구는 관중과 해설진 모두를 놀라게 했고 김태형 감독 역시 경기 후 이제는 진짜 선발 후보로 계산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민석의 최대 장점은 패기 있는 피칭과 과감한 승부입니다. 직구 위주의 승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의 변화구 활용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마운드에서의 집중력과 표정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대주가 아니라 당장의 마운드를 채울 실질적 대안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원은 한현희입니다. 2023년 40억 원 FA 계약을 체결하고 롯데 유니폼을 입은 그는 한동안 슬럼프와 부상으로 실망을 안겼지만 5월 10일 기아전에서 4.1이닝 무실점이라는 반가운 반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구속보다 제구력과 커맨드의 안정성이 돋보였고 상대 좌타자들을 상대로 커브와 슬라이더의 조합으로 효과적인 피칭을 이끌어내며 다시금 팀에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한현희에 대해 선발로도 쓸 수 있지만 롱릴리프도 가능하다며 그의 활용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 향후 마운드 상황에 따라 전천후 카드로 기용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지만 이는 전략적 휴식이라는 설명이었고 10일가량 조정 후 재합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건 새 외국인 좌완 투수 알렉 감보아입니다. 찰리 반지의 대체자로 급히 영입된 감보아는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A에서 활약한 강속구 좌완으로 185cm의 키에서 나오는 높은 타점과 평균 150대 중반의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날카로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까지 구사하는 전형적인 하드스로어입니다. 감보아는 MLB 경험은 없지만 마이너리그 통산 359이닝 4.23의 평균 자책점과 41번의 선발 경험을 보유한 즉시 전력감입니다. 특히 한국 타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속 슬라이더 조합을 가지고 있어 KBO 리그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보아의 영입은 단순한 공백 메우기를 넘어 롯데가 시즌을 걸고 1선발 자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빠르게 팀에 녹아든다면 선발진의 가장 큰 구멍이 메워지며 다시 정상적인 5인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롯데는 2군에서 윤성빈이라는 잠재 카드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 평균 자책점 2.11, 탈삼진 40개를 기록 중인 윤성빈은 김진욱보다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며 대체 선발 후보로 급부상 중입니다. 한현희의 잠시 이탈 이후 LG전 선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 머지않아 1군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롯데는 지금 투수진 재편을 위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땜질이었지만 지금은 명확한 계획 아래 수혈과 리빌딩이 병행되고 있는 점에서 팬들에게도 이번엔 다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2025년 롯데 자이언츠는 단순한 과거의 팀이 아닙니다.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8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에 이어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이미 눈에 띄게 살아난 타선과 더불어 선발 마운드의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팀 타율 2할 8푼 5리로 압도적인 리그 1위, OPS 역시 최상위권입니다. 레이에스, 전준우, 나승엽 등 중심 타선은 물론 윤동희와 고승민 등 젊은 타자들의 활약까지 겹치면서 올해 롯데의 타선은 불방망이라 불릴 만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성빈의 이탈이 안타깝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도 충분히 강함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이 좋은 흐름을 투수진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였습니다. 실제로 시즌 중반까지 롯데는 수차례 역전패를 당하며
승부처에서 흔들렸고 이는 불펜 과부하와 선발진의 조기 강판이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감보아, 이민석, 한현희, 윤성빈 등 신고 투수들의 재편이 시작되면서 롯데의 투수진 전반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먼저 감보아가 기존 데이비슨, 그리고 박세웅과 함께 1에서 3선발로 자리를 잡는다면 롯데는 적어도 매주 3경기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갖게 됩니다. 이는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곧 위닝 시리즈 확보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민석과 윤성빈까지 선발로 안착할 경우 윤성빈과 한현희가 5선발 또는 롱릴리프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전체 로테이션의 질과 폭이 동시에 넓어집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유기적인 마운드 운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여기에 김태형 감독은 김진욱까지 살아나면 약간 중복되더라도 마운드부터 채운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불펜 운용의 여유입니다. 선발진이 5에서 6이닝을 꾸준히 책임지게 되면 그간 매일같이 등판하던 정철원, 김상수, 정현수 등의 핵심 불펜 자원들이 좀 더 체력 안배와 상황 맞춤 기용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복귀가 임박한 최준용도 큰 보탬이 됩니다. 지난 시즌 어깨 수술 이후 오랜 재활을 마친 최준용은 2군 실전 투구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사사구 2.1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한 피칭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가 제 역할을 해낸다면 롯데 불펜은 단순한 지키는 불펜을 넘어 승부를 가져오는 불펜으로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화되어 뿌리내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두 명의 활약이 아닌 팀 전체 마운드 운용의 효율성이 가을 야구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롯데는 분명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선발진이 다시 살아난다면 타선의 힘은 분명 그것을 가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감보아의 KBO 데뷔, 이민석의 연속된 결과, 윤성빈의 실전 검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롯데는 진짜로 가을 야구 그 이상의 꿈을 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